사실 사우디에서도 공식적으로 수입했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수출했다고 막 떠올린 적이 없는데 근데 그래봤자 뭐예요. 사우디군이 쓰는 거 동영상으로 다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소문 다 났는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 무기 시리즈 중 화제성 갑 현궁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가성비 갑 국산 무기로 많은 나라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핫한 무기를 제가 다루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홍편이 픽한 무기 현궁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현궁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대전차 미사일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말 그대로 적의 전차를 막기 위한 미사일인데요. 1세대는 말이죠. 사람이 보고 조종을 합니다. 이 오락할 때 쓰는 조이스틱으로 조종을 했어요, 1세대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조종하다 보니까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명중률이 갈리고 힘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2세대부터는 사람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조종을 합니다. 컴퓨터 조종을 한다고 인공지능 같은 건 아니고 사람이 딱 표적을 조준하고 있으면은 그 조준경이 향하는 방향으로만 미사일이 가주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준경을 다른 방향으로 비틀어 버리면은 미사일도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안 맞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응 전략을 만들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3세대 미사일은 발사 후 망각, 즉 쏘고 나면 쏜 사람과 쏜 차량은 그냥 도망가면 되는 그런 발사 후 망각 기술이 적용된 3세대 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현궁이 이 3세대 미사일인데요. 2015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국내 연구 개발에 성공한 중거리 보병용 무기입니다. 빛과 같은 화살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현궁이 그런 뜻이었네요. 대전차 작전용을 포함한 보병용 유도 무기로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무기체계입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대전차와 대비했을 때 지금 얼마나 노후화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던 토 대전차 미사일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80년대 기술이에요. 지금 70년대에서 엄청 오래됐고 106mm 무반동포라든가 90mm 무반동총 50, 60년대 기술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고 그나마 그거보다 좀 뒷세대라는 판처파우스트 같은 경우도 80년대, 90년대 기술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오래됐어요. 기존 노후화된 대전차와기와 대비했을 때 주야간 사격이 가능하고 말 그대로 밤에도 쏠 수 있습니다. 유효 사거리, 관통력 등의 성능이 아예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개인이 휴대하거나 소형 전술 차량에 탑재해서 적 전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상면도 공격할 수 있어요. 이게 정면이 제일 튼튼하기 때문에 정면 말고 위를 공격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미사일을 위로 날아갔다 아래로 내리꽂으면서 위에 맞게 할 수 있어요. 이래서 취약한 상부 및 정면의 선택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의 특징인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택해 사수의 생존성과 명중률이 향상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궁은 쏘자마자 도망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미사일이 알아서 날아가니까. 그리고 이중 성형 작약 탄두를 적용해 왜 이렇게 혀가 꼬이는 이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흔히 텐덤 탄두라고도 하죠.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주장갑을 관통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반응 장갑은 성형 작약 탄두를 관통 못하게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형 작약 탄두를 앞뒤로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먼저 앞에 작은 탄두를 터뜨려서 반응 장갑을 파괴하고 그 뒤에 있는 메인 주 탄두가 실제 전체 장갑을 관통하게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멍 뚫고 그 구멍 안으로 또 넣고 두 번 때리는 거죠. 지상 발사의 사정거리는 약 2.5km, 3km. 관통 성능은 약 900m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 장갑판에 사용하는 제일 일반적인 소재인데요. 그 장갑판이 900mm가 있다면 그걸 뚫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2월 육군 5사단 사격 훈련 내용에 따르면 현궁은 열상 조준 방식으로 1100m 떨어진 적 전차를 가정한 표적을 정확히 타격 성공합니다. 길이는 약 1.5m, 무게는 미사일 무게만 했을 때 13kg 정도, 체계 전체 중량은 해외 동급 체계보다 약 5kg 가까이 가벼운 편이라고 하네요. 발사 시에 직사 모드와 전차에게 매우 치명적인 탑어택 모드 선택 가능, 아까 말씀드린 머리를 까는 그런 모드입니다. 미국의 제블린 미사일처럼 전차, 적의 엄폐호를 공격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한정적이나마 적의 헬리콥터를 공격할 수 있는 대헬기 능력까지 있습니다. 가격은 약 1억 원, 제블린은 2억 9천만 원, 가성비 갑이 좋아요. 다른 나라의 것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미국의 제블린 이 두 개가 지금 현재 세계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3세대 보병용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이 둘에 비해서 나중에 나온 만큼 더 소형화 경량화돼서 운용이 쉽고요. 또 유효 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최소한 뒤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한 셈인데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공식적으로 쓰면서 또 반해버렸어요. 사우디가 국군에서. 이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대전차 미사일로 미국의 제블린을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 정치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또 설령 미국이 제블린 수출을 허용한다 쳐도 미국의 수출 승인에 걸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들여올 수 있는 걸로 제블린과 비슷한 스펙의 현궁을 들여왔는데 웬걸?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잘 쓰고 있냐? 정말 우리가 생각 못한 온갖 곳에 막 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후티 반군의 오토바이를 쏜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값이 미사일 값보다 훨씬 싼데 그래도 오토바이에 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덕에 예상치 못한 실전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면 일단은 한 대 해봐야 몇백만 원짜리고 몇백만 원 아닐 수도 있어요. 현금 한 발에 1억인데? 아니 뭐 만수르 뭐 이런 분들 사시는 데에서 하는 건데 뭐 저희 같은 서민이 감히 토를 달겠습니까? 잘 맞고 위력도 좋아서 상당히 애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만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도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로 HJ-12라는 미사일을 개발해서 2014년에 해외 시장에 공개를 했습니다. 제블린의 복제품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뭐 제블린이나 스파이크 같은 이런 관련 미사일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만든 거고요. 길이와 중량, 내부 구성까지 아주 비슷합니다. 사거리가 한 4km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 실은 제블린도 4km 거리 사격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현궁도 뭐 2.5에서 3km 정도라 얘기하지만 테스트 하다 보면 얼마나 더 멀리 나갈지는 몰라요. 왜냐면 제블린도 처음에는 현궁하고 비슷한 사거리라고 얘기했다가 실전 겪고 테스트하면서 생각보다 멀리 나가는 게 검증이 됐습니다. 균질 아변 강판 기준 1100mm를 관통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존하는 모든 전차를 이 격에 파괴할 수 있는 최강의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중국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다는지는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중국이니까. 자, 그 다음엔 일본의 01식 경대전차 유도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제블린의 일본 버전이라고도 하지만 기술적으로 제블린을 뭐 카피한 건 아니에요. 제블린 같은 걸 독자 개발한 거죠. 비냉각식 적외선 유도 방식이고 소형입니다. 얘네도 이중 성형 작약 탄두를 사용하여 반응 장갑에 대응할 수 있고 제블린처럼 탑어택 내지는 라이브 어택과 직격 방식을 사수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한 세트 단가 2,600만 엔. 이게 비싸 보이지만 기존의 일본 무기 가격 기준은 굉장히 싼 거예요, 이게. 제블린의 경우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데 이게 일본어 위키피디아 자료에 의하면 01식은 투보다 거의 3배나 느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발사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좀 느리게 보이긴 합니다. 뭐 저도 이건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료 찾아가지고 이 자료대로면은 최대 사거리 2km에 도달하는데 30초나 걸립니다. 야, 30초면 쏘는 거 보고 피하겠다. 저는 이건 조금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리고 현궁이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궁의 쉽게 해서 조준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실은 관측 장비로도 굉장히 요긴합니다. 왜냐하면은 멀리도 볼 수 있고 낮밤 겸용이에요. 주야간 겸용. 열상 장비고. 쉽게 얘기해서 열상 관측경이 이걸 사용하는 부대마다 새로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부대의 주야간 전투력, 특히 야간 전투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미사일 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능력도 비약적으로 향상되죠. 실제로 미군도 제블린 미사일을 쏠 일이 없을 때도 그 조준경을 가지고 야간 경기용으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미타이거도 그렇고 현궁도 그렇고 우리 육군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무기체계라고 봅니다. 특히 현궁 같은 경우는 그동안 우리 군의 아주 고질적 약점 중 하나였던 보병의 대전차 전투 능력에 아주 중요한 향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보급해야 될 그런 무기로서 신경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